자, 지수의 함수의 활용 볼게요. 자, 이 활용은 딱 정해져 있어요. 뭐가 활용하는 거냐면 방정식과 부등식으로 활용을 할 겁니다. 지수 부등식, 지수 방정식 이런 걸 풀 거란 말이야. 그럼 봐봐. 지수 방정식이 되게 쉬워요. 그냥 이런 거야. 예를 들면 뭐 4에 2x 플러스 1이 8이다. 이런 게 지수 방정식이 돼요. 지수에 미지수가 들어가 있으니까. 그럼 이거 어떻게 풀면 되겠어? 4는 2의 제곱이니까 2의 4x 플러스 2는 2의 세제곱이니까 뭐 4x 플러스 2는 3이다. 따라서 x는 이렇게 푸는 게 그냥 지수 방정식인 거야. 맞죠? 그럼 부등식은 뭐겠어요?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요렇게 이게 지수 부등식이에요. 간단하죠? 방정식과 부등식은 사실은 풀이 과정이 똑같아요. 맞지? 방정식 풀든 부등식 풀든 어차피 이항하고 나누고 자시고 막 하면서 푸는 건 똑같잖아. 다만 차이점은 부등식에 뭐가 있어? 방향이 있잖아요. 크다 작다의 방향이. 그 방향이 바뀌고 안 바뀌고를 우리가 신경 쓰면 돼요. 그럼 중학교 때 하던 부등식은 뭐만 신경 쓰면 됐다? 최고차이 계수가 그렇지. 음수나 양수에서 음수로 하는 부등호 방향이 바뀐다. 이것만 생각을 하면 됐잖아. 근데 여기서 하나가 추가가 돼요. 뭐가 추가가 되냐면 A의 X라고 했을 때 밑이 뭐인 경우? 밑이 1인 경우랑 0과 1 사이에 있는 경우. 왜? 밑이 1인 경우는 증가를 하니까 지수가 커질수록 어떻게 값이 커져요. 그런데 0과 1 사이에 있을 때는 이렇게 그래프 그려지잖아. 그럼 지수가 커질수록 값이 작아지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여기가 2분의 1이었으면 부등호 방향을 어떻게? 반대로 가야 된다. 이거 하나만 신경 쓰면 결국은 그냥 방정식과 부등식은 똑같은 내용이 되겠다. 이 말인 거지. 무슨 말인지 되겠죠? 이게 이제 기본적인 내용이고 당연히 이거를 응용하는, 활용하는 버전들도 있겠죠. 맞지? 한번 살펴봅시다. 이게 다예요? 어? 개념은 이거 다인 거예요? 개념은 이거 다예요. 오케이. 자, 그래서 자 가장 기본이 되는 건 이거야. A의 x1과 A의 x2가 같다. 이거를 이제 우리가 가장 기본이 되는 풀이가 되겠죠. 어떻게? 당연히 x1과 x2가 같겠죠. 맞지? 이게 이제 가장 기본이 되는 풀이 과정 맞죠? 이거를 베이스로 깔고 우리가 방정식을 풀어야 되겠다라는 거지. 그러면은 기준이 뭐가 돼야 되겠다? 밑을 같게 만들어야 되겠죠. 맞지? 그러면 아까처럼 4, 8 이런 것처럼 이해 거듭적으로 표현을 해가지고 밑을 통일시켜서 지수를 비교를 한다. 이런 게 이제 기본적인 풀이가 되겠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되겠지? 자, 그런데 문제가 그렇게 단순하지만 않겠죠. 너무 쉬우니까. 밑을 바꿀 수가 없는 경우, 밑을 똑같이 만들 수 없는 경우도 문제들이 나올 거예요. 맞죠? 일단 밑을 똑같이 만들 수 있다라고 하면 여기에 뭐 산수만 오는 건 아닐 거 아니야. 기본적으로는 이런 식으로 A의 지수에 여기에 있는 식과 A의 여기 있는 식이 같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문제가 뭘 해결하라는 거야. fx랑 gx가 같다. 요걸 풀어줘라. 이 말이 되는 거지. 지수 방정식이 맞죠. 이게 이제 제 기본적으로 여기가 뭐 1차나 뭐 2차, 뭐 끝에 2차 오겠죠. 3차까지 잘 나오지도 않겠죠. 맞지? 맞죠? 그래서 여기서 너네가 쓸 수 있는 방정식들이 다 지수에 걸려 있을 거니까 지수를 확대시킨 이유가 있죠. 실수까지 확장이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기본적으로 문제를 풀이를 할 텐데 이게 그냥 풀이를 해야 되는 문제들이 아니라 지수 함수가 이렇게 해가지고 같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까처럼 요게 등장을 하는 방정식이 있어요. 그러면 이 방정식은 뭘 해야 되는 형태다? 치환을 해서 풀어야 된다. 이 말인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야. 뭐 4의 x 마이너스 뭐 2의 x 플러스 2 플러스 4 이런 식의 방정식이 있다 칩시다. 오케이? 네. 자, 방정식 변형형 이런 식으로. 자, 그럼 이거 우리 어떻게 할 거야? 밑을 똑같이 2x를 t로 치환을 하는 거야. 이건 밑을 똑같이 해갖고 비교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잖아. 맞죠? 왜냐면 더하기 빼기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럼 이건 2x를 t라고 하면 얘가 뭐가 되고? t제곱 마이너스 4t 플러스 4는 0이다. 이렇게 치환을 해서 2차 방정식을 풀면 t가 뭐예요? 맞지? 근데 답은 이게 아니야. 왜? 치환 내 맘대로 한 거잖아. 우리 맘대로 한 거니까 원래대로 가야지. t가 뭐예요? 2의 x죠. 그럼 2의 x가 2가 돼야 되니까 답은 방정식이 풀에 이런 식의 이제 문제들이 등장을 하겠다. 이 말인 거죠. 무슨 말인지 되겠어? 치환하는 형태는 요것만 있는 게 아니라 또 아까처럼 뭐도 있겠어요?
이런 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요거랑 요거를 치환해가지고 다시 보면 얘는 뭐로? t, 얘를 t제곱 마이너스 2로 치환하는 형태 맞지? 이런 식의 치환되는 문제도 있을 거라는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되겠어? 네. 됐지? 자, 그런데 이러한 형태 말고 어떤 형태로 존재를 하냐면 이런 게 있어요. x의 fx랑 x의 gx가 같다. 이런 식의 뭐 밑과 지수에 둘 다 미지수가 들어가 있는 경우 맞죠? 자, 이거 풀려면 당연히 해가 뭐겠어요? fx랑 GX랑 돼요. gx가 같으면 돼요, 그쵸? 네. 근데 이게 다가 아니에요, 이거는. fx랑 gx가 같거나 또는 x가 그렇지 1이어도 답이 되죠. x가 1이어도 fx, gx 달라도 어차피 1의 거듭제곱을 하면 어떻다? 같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해되겠어? 당연히 x가 뭐일 때도 0일 때도는 당연히 성립할 텐데 그거는 문제 내진 않겠죠. 등신도 알고 맞지? 0이어도 돼요? 0이면 0의 거듭제곱 해봐야 0이잖아. 맞지? 무슨 말인지 되겠습니까? 네. 그래서 여기서는 크게 문제가 뭐 어렵다 뭐 이런 느낌은 잘 없을 건데 그래도 뭐 여러 가지 형태들은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봐야 되는 것들이 있죠. 자, 이런 문제도 있어요. fx의 hx 그 다음에 gx의 hx 이런 식의 문제가 있어요. 이번에는 지수가 같아. 그럼 밑도 같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 이 방정식의 해는 어떻게 되겠어? 당연히 FX는 fx가 gx랑 같다. 끝? 네. 아니죠. 또는 일이 돼야 돼요. 어? 지수도 없던 숫자가 돼야 돼요. HX가 0인 거. 그렇지. hx가 0이면 fx랑 gx가 달라도 뭐에 영접하면 1로 같아지니까 이게 또 답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맞지? 그러니까 지수의 성질들을 활용해서 방정식을 풀어야 되겠다 이 말인 거죠. 단순하게 이딴 문제들만 내는 건 너무 쉬우니까 이러한 경우도 우리가 고려를 하면서 문제를 풀어봐야 되겠다 이 말이지. 무슨 말인지 되겠어? 자, 일단 기본 문제 한번 볼게요. 자, 예를 들어 2의 x제곱 마이너스 3은 4의 x다. 자, 이건 가장 기본적인 형태잖아, 맞죠? 어떻게 되겠어? 2의 x제곱 마이너스 3이 4는 2의 제곱이니까 2의 2x. 따라서 x제곱 마이너스 3은 2x다. 요 방정식을 풀어야 되니까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이다라는 2차 방정식을 푸니까 x가 마이너스 1이거나 3이 나가라.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라 이 말인 거지? 예. 되겠죠? 자, 그리고 하나 더. 3의 2x제곱 마이너스 6x는 9분의 1의 x 마이너스 8. 자, 그럼 바로 갑시다. 9분의 1은 3의 마이너스 2제곱이잖아? 네. 그럼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X 플러스 12. 이렇게 되겠죠. 여기는 2x제곱 마이너스 2x가 지수에 있으니까 이거랑 같다라고 하면 2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16은 0이다. 이걸 풀어줘라 이 말인 거지. 그래서 나누면 8이니까 2, 4의 마이너스 1 넣으시면 되겠죠. 네. 오케이. 네. 자, 그리고 하나 더. 자, 4분의 3의 x제곱 플러스 3x는 3분의 4의 2x 플러스 그것도 뭐 장난질 해놓은 거죠. 역수죠. 맞지? 밑이 역수면 같이 만들면 돼. 지수에 뭐 붙이면 돼? 마이너스 붙이면 돼. 더 쉽게 말해 x제곱 플러스 3x는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6이다. 이거 풀면 될 거예요. 그쵸? 자, 그리고 필수에 이제 14번. 자, 4 곱하기 2의 2x 마이너스 9의 2의 x 플러스 2 플러스 32는 0. 아까 했던 치환 형태의 문제죠, 맞지? 자, 이건 당연히 어떻게 해야 되겠다. 2의 x를 t로 치환하면 t의 값은 반드시 양수일 거고요, 그쵸? 이거 중요하죠? 그럼 방정식 풀었을 때 t의 값이 음수가 나온 건 해가 될 수가 없다란 말이니까. 자, 그럼 이거 정리하면 뭐가 돼? t제곱이니까 4t제곱에 마이너스 9 곱하기 2x t 곱하기 2의 제곱하면
4, 9, 36t 플러스 32는 0 맞죠? 그래서 4로 나누면 9 8이니까 맞죠? 1, 8에 마이너스 맞죠? 네. 그래서 t가 뭐이거나 1이거나 8이거나 맞죠? 근데 t가 답이 아니라고 t는 뭐라고? 2의 x죠 맞지? 그럼 2x가 1이거나 8이니까 x는 0이거나 3이거나 이렇게 되겠죠. 자 이것도 지수 방정식. 자 별거 아니고요. 자 이거 비교하니까 어떻다? 밑이 x 플러스 3이고 지수가 xx로 같죠? 예. 맞지? 자 그러면 당연히 뭐가 돼요? x 플러스 2가 뭐인 경우? 3인 경우 3인 경우가 해가 돼요 맞지? 근데 이게 다다? 아니다. 아니죠. 뭐인 경우? X가 0. 지수가 0이면 밑이 달라도 상관없이 0제곱은 1로 같아지니까. 그래서 답은 x는 1과 0 두 가지다 이렇게 돼야 되겠죠. 되게 비싼 건데. 자 봅시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 자 이번에는 밑은 같아요 맞지? 그럼 지수가 다르니까 x 플러스 2는 x제곱 마이너스 4다 이렇게 해서 풀면 되죠? 근데 이게 다다? 아니죠. 자 여기가 문제에서 x가 3보다 크단 말을 했겠죠. 그렇지? 자 이게 다가 아니라 어떤 경우 지수가 달라도 되는 경우가 있죠. 이제 밑이 뭐가 되는 경우? 0 아니면은 1. 1 되는 경우. 아까 말했지 영남 경우는 안 넣을 거야. 이런 식으로 문제 조건 달아줄 테니까 맞지? 네. 그래서 x-3 밑이 뭐인 경우? 밑이 1인 경우도 해가 된단 말이야 맞죠? 네. 맞지? 그럼 1에 몇 제곱을 하든 어차피 지수가 달라도 상관없잖아 맞지? 네.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6은 0이 되는 경우랑 x가 4가 되는 경우 해서 답이 총 몇 개? 3개가 나오겠죠. x가 마이너스 2랑 3에서 이렇게 3개. 오케이? 되겠나? 자 그런데 여기서 주어진 조건이 뭐였다? 주어진 조건이 뭐다? x가 3보다 크다라는 조건을 달고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요거랑 요거는 날려주고 나면 답이 되겠다라는 거 맞죠? 조건들을 잘 봐야 되겠죠? 어려운 거 있니? 자 그 다음에 16번. 자 이거는 이제 그냥 푸는 게 아니라 앞에서 했던 내용을 약간 활용하는 문제예요. 자 봅시다. 요 방정식의 두 근을 알파랑 베타라고 했을 때 알파 플러스 베타를 구하라 라고 얘기를 하는 문제입니다. 자 그럼 2차 방정식으로 치면 두 분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다 이렇게 쓰면 되는 문제란 말이야. 근데 문제는 얘가 치환을 했단 말이야 맞죠? 치환을 해서 우리가 풀어야 되는 문제다라는 거지 맞죠? 근데 잘 기억을 해야 돼요. 여기서 방정식의 근이라고 얘기를 하면 뭐의 값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지. x의 값이 알파 또는 베타라는 거잖아 맞죠? 근데 우리는 이 방정식을 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3x를 t로 치환해서 이렇게 풀 거 아니야 어떻게? t제곱 마이너스 3의 x 곱하기 3의 1제곱이니까 3t 플러스 1은 0 이렇게 쓸 거 아니야 그쵸? 네. 여기까지 이해되겠어? 자 그러면 여기에 두 근은 t의 값이잖아요 맞죠? t1과 t2라고 쓸게요 맞죠? 그럼 t1과 t2는 뭘 말하는 건데요? 여기서 말하는 t의 근은 3의 알파랑 3의 베타가 이 방정식의 두 근이라는 거죠. t로 치환을 했으니까 요것만 캐치하면 되는 문제야. 되겠죠? 그러면 이거 두 개를 가지고 뭘 찾아야 돼요? 두 근의 합을 찾아야 알파 플러스 베타. 그러면 치환된 방정식의 두 근의 곱을 찾아야지. 그래야지 3의 알파 곱하기 3의 베타를 해야지 뭐가 돼요? 3의 알파 플러스 베타가 등장을 하고 그게 두 근의 곱이니까 1분의 c에서 1. 그래서 알파 플러스 베타가 얼마다? 0이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 문제예요. 되겠죠? 자, 잘 기억하세요. 치환된 지수 방정식의 두 근의 합을 구하려고 하면 치환된 방정식의 두 근의 곱을 찾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럼 이게 로그에도 똑같이 나오거든요. 로그에서는 어떻게? 두 근의 곱을 물어볼 거야. 그럼 로그를 치환했으니까 로그끼리 더하면 진수끼리의 곱이 되겠죠. 그때는 반대로 얘랑 반대로 치환된 방정식의 두 근의 합을 구하면 진짜 방정식의 두 근의 곱이 나오겠다라고 이거랑 반대로 가는 내용이 똑같이 하나 있습니다.
맞죠? 지수랑 로그는 반대겠죠. 왜? 역함수 관계니까. 쉽죠 이런 것들. 물론 처음 보고 자기가 이해를 하려고 하면 어려울 수 있는데 몇 번 보다 보면 되게 쉬워요. 그래서 나는 지수 방정식, 로그 방정식 짠 데가 정말 쉽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뭐 처음 볼 땐 당연히 어려울 수 있어. 근데 이해가 안 되거나 그런 건 없잖아, 맞죠? 배우면 돼요, 배우면. 사람은 배울 수 있잖아. 자, 이것도 이제 생각을 해야 돼요. 자, 4x, 자, 이렇게 되면 지수 방정식인데, 이 지수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식을 갖는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서로 다른 두 식을 갖는다. 이건 뭘 쓰는 거예요? 2차 방정식의 판별식이 0보다 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 맞죠? 자, 그런데 얘는 달라요. 왜 2차 방정식이 아니라 지수 방정식이니까, 풀이를 하는 건 똑같겠죠. 2x를 뭐라고? t로 치환을 하면, t제곱 맞죠? 마이너스 3 곱하기 t 곱하기 2의 제곱이니까 4 맞죠? 4, 3, 12t 플러스 k는 0이다 라고 하는 2차 방정식이 돼야 되는데, 자 보세요. 여기서 서로 다른 두 시근을 갖는다. 즉 x의 값이 서로 다른 두 시근을 가져요. 그 말은 무슨 말일까? t의 값이 반드시 0보다 클 테니까 여기에 방정식은 2의 알파, 2의 베타 꼴이라고 얘기하면 여기에 방정식의 두 근은 어떠한 관계가 돼야 되겠다. 그렇지. 서로 다른 두 양의 실근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라는 말과 같은 말로 바뀌는 거죠. 왜? 서로 다른 두 식을 갖는데 x가 양수든 음수든 관계는 없어. 근데 t의 값은 무조건 양수이기 때문에 여기에 두 실근이 서로 다른 건 맞는데 여기서는 무조건 양수만 나와야 되겠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2차 방정식에서 두 근이 모두 양수일 조건이 없댔다 라는 거예요. 2차 방정식의 두 식근이 모두 양수일 조건. 판별식이 0보다 첫 번째, 판별식이 0보다 커야 돼. 서로 다르니까. 그냥 두 식근이었으면 0보다 크거나 갖다 붙이면 되고. 두 번째, 합이 그렇지. 두 분의 합이 양수. 세 번째, 두 분의 양수예요. 곱이 양수. 이 세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되는 거였지. 기억합니까? 그래서 수학이 제일 족같은 게 이런 거죠. 옛날에 배웠던 거를 다시 물어요. 고1 때 공통수학 원에서 하는 거란 말이야. 맞죠? 옛날 게 또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지수가 뭔지, 지수 방정식이 뭔지 다 풀 줄 아는데 옛날 건 몰라서 못 푸는 그런 이걸 생각 못하면 못 풀 거 아니야. 그렇지? 좀 뇌절을 치내셨어. 수학은 원래 항상 그래요. 맨날 그래. 나중에 가면 더 심해져요. 막 중학교 2학년, 1학년 거 막 도형 막 안 배웠던 거 상가함수 가잖아.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그 외심, 내심, 무기중심 하던 그 내용들 물론 또 문제 못 풀어요. 그러다가 모르겠네. 그러니까 그런 거니, 그러니까 물론 배우면서 이렇게 지금도 이거 뭘 기억을 안 났더라도 지금 배웠으니까 할 수 있잖아, 맞죠? 그런 식으로 이제 배우면 돼요, 배우면. 자, 봅시다. 그러면 첫 번째 요건 뭐예요? 판별식 b' 제곱 마이너스 6의 h 마이너스 ac 하면 양수야 되는 첫 번째 조건. 알파 플러스 베타는 두 근의 합 10이니까 당연히 양수고요. 두 근의 곱은 a분의 c니까 k가 자, 그럼 이 세 개를 모두 만족하는 거예요, 동시에. 그러니까 k는 0보다 큰데 k는 36보다 작아야 돼요. 36보다 작아야 되겠다. 이러한 조건을 달고 있으면 되겠다 이 말인 거지. 오케이. 감 잡았습니다. 다음 잡았습니다. 뒤에 불쾌한 것도 나오네. 자, 이런 게 이제 짝나죠? 그림 안에 자, 그림 많아서 난독증 있는 친구들이 싫어하는 단어. 자, 지수 방정식에서 실생활에서 활용. 이건 필수예제 한번 볼게요. 자, 글을 읽어볼게요. 어떤 세균 한 마리를, 자, 난독증 걸리면 안 됩니다. 플라스크에 배양하면 x 시간 후에 ax 제곱으로 증식한대요. 굳이. 그럼 10마리를 배양했더니 3시간 후에 80마리가 되었답니다. 10마리가 2560마리가 되는 건 몇 시간 후인지라고 했어요. 자, 봐봐. 자, 이런 식으로 여기에 세균이 한 마리가 들어가 있어요. 자, 이게 X시간 후면은 세균이 어떻게 된다? 80마리. AX가 된대요. 근데 A가 얼마인지는 몰라요. 맞죠? 맞지? 그러면 주어진 조건을 따라서 A가 얼마인지를 찾아야지 계산을 할 거 아니야. 맞죠? 자, 그래서 문제에서 뭐라고 했어요? 여기서 몇 시간 지나면? 3시간 지나면. 자, 10마리를 맞지?
3시간이 지나면은 맞죠? 네. 자 그럼 3시간이 지나면은 10마리에 3시간 지나면 A의 3. 3제곱만큼 맞죠? 이렇게 증식을 하는데 그게 뭐라고? 80이래요. 80마리래요. 자 그러니까 A의 세제곱이 8이니까 A가 얼마다? 2래요. 2라는 거 확인했죠. 즉 X시간 후에는 얼마만큼? 2의 X배만큼 증식을 하겠다 이 말이야. 맞죠? 네. 되겠지? 자 그럼 10마리가 X시간 후에 2560, 즉 10마리가 X시간 후에는 2의 X제곱만큼이 될 텐데 맞죠? 이게 2560이 되는 건 언제냐라고 물어보는 거죠. 무슨 말인지 되겠습니까? 네. 됐죠? 자 그랬을 때 그럼 10 약분 뭐라고? x만 구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2의 X가 얼마가 돼? 256. 256이 돼야 되겠죠? 맞지? 네. X가 256 되는 건 8. x 아이고 2의 몇 제곱? 8. 8제곱이 256이죠 맞지? 그래서 X가 8이다 라고 해서 8시간 후에 되겠다 라고 할 수 있겠죠. 자 봅시다. 자 방정식이 활용했으니까 이제 부등식 활용인데 아까도 말했지만 방정식이나 부등식이나 결국 풀이는 똑같아요. 차이점은 뭐라고? 방향. 방향에 대한 내용만 하면 돼요. 자 A의 네모 A의 세모 요거를 비교를 할 텐데 기본적으로 비교를 할 때 A가 1보다 크다면 증가하니까 네모 세모의 부동 방향이 그대로 간다 이 말인 거야 맞죠? 근데 A가 0과 1 사이의 숫자면은 바뀌어요. 부동호 방향이 어떻다? 바뀌어야 된다 이 말인 거잖아 맞죠? 이거만 신경 쓰면 결국 방정식이나 부등식의 풀이는 똑같아요. 다만 우리가 이러고 있었죠. X의 fx랑 X의 gx가 같다 있으면 방정식을 풀었을 때 어떻게 돼요? X가 뭐이거나 1이거나 fx가 gx랑 같던가 이렇게 풀 거잖아 맞지? 근데 이게 부등식이면 그게 약간 달라지죠. 왜? X의 범위를 모르잖아 맞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 나눠야 돼요. 어떻게? X가 1보다 클 때, X가 0과 1 사이일 때, 그리고 X가 1인 경우도 고려를 해봐야 됩니다. 오케이? X가 1인 경우는 등호가 들어갈 때, 뭐 이런 건 나중에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해되겠어? 일단 기본적으로 이렇게 두 가지를 나눠서 본다는 건 당연한 말이겠죠. 왜? 이렇게 X가 1보다 크면 fx랑 gx 부등방향 그대로지만 이 경우는 부등방향 바꿔서 해결을 해야 될 테니까. 오케이? 네. 자, 그래서 한번 풀어봅시다. 하는 내용은 똑같아요. 방정식에서 했던 내용은 똑같이 나오고 그거를 부등식으로 가는 것 뿐이니까. 자, 봅시다. 밑이 2로 통일시키면 되죠. 32분의 1은 뭐라고 할 수 있어? 2에 마이너스 5제곱이니까 마이너스 x 플러스 5. 그렇게 되겠죠. 그럼 부등 방향 그대로 가면 되겠죠. 밑이 2니까. 네. 그래서 마이너스 2x 플러스 21이 마이너스 10x 플러스 5보다 작다. 이렇게 되겠죠. 네. 그런 게 그래? 이렇게 되겠죠. 마이너스 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 자 0.2에 3x 마이너스 5. 자, 밑이 1보다 작아요. 그치? 이렇게. 자, 그러면 0.1을 뭐라고 하면 5분의 1이잖아요, 선생님. 5분의 1이라고 왜 하면 마이너스 1이잖아요, 선생님. 5분의 1에 3x 마이너스 5에 네. 맞죠? 그럼 25분의 5분의 1의 제곱이잖아요, 선생님.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2x잖아요, 선생님. 맞지? 그러면 3x 마이너스 5가 마이너스 2x보다 크겠다 이렇게 바꾸면 되죠. 맞지? 아니면 이렇게 해도 돼요. 5분의 1이니까 5에 마이너스 3x 플러스 5로 바꾸고 얘도 5분의 1에 마이너스 2제곱이니까 5에 2x 바꿔가지고 그냥 그대로 이렇게 부등식으로 풀어도 답은 똑같이 나오겠죠. 마이너스 곱하고르니까 3분 넘어갑시다. 귀찮으니까. 오야를. 자, 다음 넘어갈게요. 필수예제 20번 봅시다. 자, 똑같습니다. 필수예제 20번도 엄청 빠르다. 2 곱하기 4x 마이너스 5 곱하기 2x 플러스 2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돼 있잖아. 그렇죠? 네. 자, 이것도 마찬가지 2x를 어떻게 t로 치환을 하면 2t 제곱 마이너스 5t 플러스 2가 자. 0보다
맞지?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당연히 t는 0보다 크다 이거 중요하죠, 맞지? 방정식에서 사실 저거 필요 없어요. 왜냐면은 해를 구하면 저절로 저렇게 만족하게 구할 수밖에 없으니까. 근데 부등식에는 이게 어긋나는 경우도 제법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꼭 신경 써야 되고, 그래서 1을 2에 2에 마이너스 이렇게 되죠. 네. 맞지? 그래서 얼마? 2분의 t가 뭐보다? 2보다는 커야 되고요. 2분의 1보다는 커야 되고, 아이고 뭐를 샀니? 자, t가 2보다는 커야 크거나 같아야 되고, 맞지? 2분의 1보다는 작아야 됩니다. 2분의 1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되겠다. 이렇게 되겠죠? 네. 되겠나? 네. 자, 당연히 t가 0보다 크다니까 그게 0보다 커야 됩니다. 0보다 크다도 달고 있어야 되겠죠? 됐지? 자, 그러면 t가 2보다 크거나 같다. t가 뭐예요? 2의 x잖아, 맞죠? 아, 네. 그러니까 x는 1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되고, 맞지? 그 다음에 2의 x가 뭐보다는 2의 마이너스 1제곱보다는 작아야 되겠죠? 작아야 됩니다. 그리고 t는 당연히 0보다 클 수밖에 그럼 없죠, 너무 x니까. 그래서 x는 마이너스 보다 1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두 가지가 답이 되겠다라는 거. 자, 봅시다. x에 3x 플러스 1. 자, 이게 이제 아까 말했던 거예요. 그냥 방정식이었으면 x가 1인 경우 이거 갖다 이렇게 풀면 되는데, 얘는 부등식이니까 방향이 있으니까 x의 x의 값이 1보다 크냐가 작냐 중요하죠. 네. 그래서 우리가 나눠봐야 돼. 첫 번째 어떻게 x가 1보다 클 때, 두 번째 x가 0보다 크고 1보다 작을 때. 이때는 x가 1과 같을 때는 고려하지 않아도 되겠죠. 맞지? 1과 같으면 성립 안 하니까, 맞지? 아, 네. 되겠죠? 네. 자, 등호가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성립을 해요. 그럼 x가 1이다. 답을 포함시켜야 되겠지. 네. 자, 일단은 등호가 안 들어가니까 x가 1보다 크면 이게 그대로 방향으로 3x 플러스 1이 x 플러스 5보다 크다. 그래서 넘겨서 2x가 그러니까 x는 2보다 크다를 하는데 습관적으로 확인을 해야 돼요. 이 조건에 만족을 하고 있는 건지. 됩니까? 네. 되죠. 자, 마찬가지 x가 0보다 0보다 크고 1보다 작으면 3x 플러스 1이 x 플러스 5보다 작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답이 x가 어떻게? 2보다 작다 나오는데 이게 답이 되냐? 아니죠. 이 문제는 여기서 답을 구해야 돼요. 그렇죠? 여기서 2보다 작은 걸 찾으면 어떻게 되겠어? 그대로가 답이 되겠죠. 이해되겠습니까? 봐봐, 무슨 말이냐면 이 문제의 답은요 0과 1 사이에 있다. 이걸 벗어날 수가 없다고. 이게 전체 범위야, 맞죠? 그럼 답을 구했는데 뭐가 나왔어? 2보다 작다가 나왔잖아. 그러면 여기 안에서 들어가는 건 이거밖에 안 된다 이 말인 거지. 이해했습니다. 오케이. 자, 봅시다. 화장이 치면 안 돼. 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얘가 항상 성립을 해야 됩니다. 절대 부등식이라는 거야, 맞죠? 그러면 봐봐, 일반적으로 풀면 우리 t로 치환하겠죠? 어떻게 돼요? t제곱 마이너스 12t 플러스 2k가 0보다 항상 크다. 그러면 우리가 2차 부등식 또 수학이 똑같은데 또 나왔지? 2차 부등식 고등통 수학 1에서 하던 거. 자, 항상 0보다 크려면 무슨 조건을 달고 있어야 돼? 판별식 0보다 작다. 그 조건을 달고 있어야 되는 문제예요. 맞죠? 네. 맞지? 그럼 판별식 0보다 작다 하면 답이 되나? 라고 물어보면 이게 약간 다르죠. 왜? 누구 마음대로요? 내 맘대로요. 자, t가 0보다 크다라는 범위 내에서 맞죠? 왜? 2x를 t대로 주환했으니까 얘가 t가 0보다 크다라는 범위 내에서만 항상 어떻게? 0보다 크면 되죠. 맞지? 맞죠? 자, 그 말은 무슨 말이? 이 그래프 그리면 어떻게 생겼어? 아래로 불러. 아래로 볼록하고 축이 어디 있어요? 6. t가 6일 때죠. 맞지? 그럼 t가 0보다 크다니까 한 0이 한 요쯤 있겠죠? 0보다 크다라는 범위 내에서 얘가 뭐보다? 0보다 커야 되니까 이게 x축보다 아래쪽에 있어야 되겠죠. 감이 왔다. 맞지? 그러니까 이 견은 그냥 뭐 판별식이 0보다 작다 써도 해도 됩니다. 보통은 어떻게 그냥 6 대입해가지고 여기 최소값 6 대입하면 얼마예요? 36 마이너스 72 플러스 k가 0보다 크다. 맞죠? 네. 그래서 k가 뭐보다 크다? 18보다. 18보다 크다. 이렇게 써도 되고 판별식 써도 똑같이 나오겠습니다. 맞죠? 네. 맞지? 근데 만약에 1을 쓰면 문제가 달라지죠. 이때 판별식을 쓰면 안 돼요. 왜냐면 이렇게 되면 축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6. 마이너스 6이죠. 근데 t가 0보다 크면 0은 여기 있을 거냐, 맞죠? 네. 그럼 얘가 0보다 커야 되니까 어떻게? 축이랑 관계없이 이렇게 만들어줘야 되죠. 그때는 뭘 확인해야 되겠다? 여기다가 0 집어넣은 게
맞죠? 0 집어넣은 이 값이 0보다 크면 되잖아. 그렇지 2K가 0보다 크다. 답이 달라진다고 저기 플러스로 바뀌었어. 아 저게 뭐야? 이게 이해되겠습니까? 뭐지? 자 그래서 기억하세요. 이게 모든 실수에 대해서 얘가 항상 선입한다. 항상 선입한 부등식은 이 범위 내에서 얘의 그래프에 뭐를 구했을 때 이 그래프의 최소값이 0보다 커야 된다는 조건을 달고 있어야 되는 거야. 판별식이 아니라. 솔선님? 어. 지금 하나 어. 근데 저기서 있잖아요. 응. T가 0보다 크잖아요. 어. 근데 저기 T를 대입해서 2T가 나오는 거잖아요. 뭐를? T가 0보다 크잖아요. 어. 근데 저기에 T에 0을 대입해서 그렇지 2T가 그렇지. 나오잖아요. 어. 그러면은 K가 0이 돼도 되는 어 거예요. 맞아. 0보다 큰 걸 갖다가 나중에 하려고 하면 같아도 되는 거죠 이거. 무슨 말인지 이해되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판별식이 0보다 크다 해도 0보다 작다 해도 상관없는 문제인데 다 판별식으로 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어떻게 이거의 최소값이 0보다 크다라는 조건을 달고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 아까 예서가 한 말 그대로 t가 0보다 크거나 같다가 아니니까 여기에 통과하는 이 지점에 x축이 되어도 0보다 크다를 만족시킬 수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등호를 넣어도 되겠다라는 거죠. 이해되겠습니까? 제가 뭔 말인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이게 t제곱 플러스 12t 플러스 2k가 0보다 크다가 t가 0보다 큰 범위 내에서 얘가 항상 0보다 커야 되잖아. 그럼 0보다 커야 된단 말이야. 이 그래프를 그렸을 때 이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어요? 축이 어디 있지? 마이너스 6에 있잖아. 맞죠? 그럼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다고 치자. 예를 들어 자 그러면 t가 0보다 크다면 어떻게 돼요? 여기 그래프를 말하는 거지. 자 이렇게 그리면 항상 0보다 커? 안 되잖아. 왜? 여기 0보다 작은 부분이 있으니까. 그럼 어떤 식으로 그려줘야 되겠어? 이런 식으로 그려지면 어떻게 돼요? t가 0보다 크다 하면 이렇게 그려질 거 아니야. 맞죠? 그럼 이 부분은 어떻게? 0보다 반드시 크죠? 무슨 말인지 되겠어? 그러니까 이러한 경우 즉 0을 대입해서 나온 값이 뭐예요? 0 대입하면 뭐야? 2k죠. 2k 2k가 반드시 어떻게? 2k가 밑에 가면 돼? 안 돼? 안 되죠. 2k가 이렇게 올라가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2k가 반드시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겠다 이 말인 거지. 오케이? 자, 또 필수 예제 23번 또 나왔습니다. 이거 또 난독증 걸러내는 문제. 자, 전자파가 특수 소재로 제작된 필름 한 장을 통과하면 그 세기가 75%로 75%씩 감소하네요. 맞지? 얼마로 줄어드는 거야? 4분의 1? 4분의 1로 줄어드는 거겠죠. 맞지? 75%가 줄어들면 4분의 1로 줄어들. 그러니까 자 필름이 이렇게 있다 치자. 자 여기에 전자파가 100이 들어갔다고 쳐. 나오는 건 얼마가 나온다는 거야? 75가 25가 나온다는 거지. 75%씩 감소하니까. 맞죠? 네. 그러면 한 장 더 통과를 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 25에 또 얼마만큼? 4분의 1만큼 맞죠? 그러면 한 장 또 통과를 하면은 또 4분의 1. 25에 4분의 1이 한 번 더 곱하니까 이런 식으로 통과를 하겠다 이 말인 거죠. 이해되겠어? 네. 됐지? 자 그러면은 이렇게 가면 되겠다. n장 통과를 하면은 그 세기가 어떻게 바뀌어요? 4분의 1에 100 곱하기 4분의 1의 n제곱으로 바뀌겠다 이 말인 거지. 여기까지 이해되겠어? 네. 그러면 이게 처음에 얼마? 1024분의 1 이하로 줄어들어야 되잖아. 맞죠? 네. 맞아요. 맞니? 네. 자 그러면은 처음에 얼마야? 100이죠? 네. 100 곱하기 1024분의 1로 이하로 줄어드는 걸 물어봤잖아. 맞죠? 이해되겠어? 100은 필요 없고요. 맞지? 자 그러면 4분의 1에 몇 제곱해야 1024? 4분의 1에 5제곱하면 되죠. 2의 10제곱 1024니까. 네. 그래서 n은 뭐보다? 5보다 크거나 그렇지. 4분의 1이니까 크거나 같다 이렇게 돼야 되겠죠. 헷갈린 사람은 어떻게 하라고? 마이너스 이 4분의 1이 2에 마이너스 2제곱 2제곱이고요. 맞죠? 1024는 2에 마십. 그래서 마이너스 2n이 마이너스 10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n은 5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하면 뭐 헷갈릴 이유가 없겠죠. 그래서 최소 5장 이상은 필요하겠다라고 하는 거지. 오케이. 여기까지.